년 사이 북한에서 급성장한 회사가 있으니 돈이 몰린다는 이곳. 그 이름도 찬란한 달빛 회사, 별빛 회사다. 아니, 처음 들어보는 과자 같은 거? 책 같은 걸 판매하지 않을까요? 커피나 음료 같은 거 판매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름만 예쁜 이곳.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주 판매 상품이 젊은 여자들의 성이라는데, 즉 북한판 유흥업소다. 뭐 합법적으로만 간판을 내건 게 없지만 있는 사람들이 한증탕을 운영해요. 호객행위를 해서 남자를 끌고 들어오면 그냥 남자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집을 비워주는, 내 하나가 희생해서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 아마 세계적으로 최악의 에이즈 태풍이 들어오지 않을까. 북한, 알고 보면 아시아 최대 에이즈 국가다. 마약보다 무섭다는 북한 성매매의 실태. 먹고 살기 위해 현대판 성노예를 선택한 북한 여성들의 잔혹사. 북한 매춘의 모든 것 집중 분석한다. 성춘향도 저리 가라 정절 지키는 걸 목숨처럼 여길 만큼 과거 보수적이었던 북한 여성들. 북한은 성에 대한 그게 여자들이 좀 강해요. 남편 아닌 다른 사람한테 몸을 준다, 이것을 정말 수치로 생각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것도 다 옛말. 90년대 이후부터 북한엔 성매매 현상이 도드라지기 시작했으니 북한을 뒤흔든 매춘의 실태, 대체 어디서부터 기인된 걸까? 90년대 후반 들면서 아예 그냥 배급이 중단돼 버렸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약간 좀 돈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성매매가 됐다면 이제는 전 국민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번진 거죠. 몸 판다. 그것도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러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90년대 중후반 지독한 경제난으로 장마당에 뛰어든 북한 여성들. 문제는 돈 벌러 먼 길을 떠나다 보니 가난한 처지에 딱히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도 여인숙은 있지만 거기에 뭐 들어가서 돈 쓰기보다 차라리 그 성을 저쪽에서 요구할 때는 돈을 안 쓰고 공짜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조에 대해서는 유변이라고 해서 크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형편이 못 된다고 봐야죠. 생계 때문에 정절마저 포기해야 하는 슬픈 현실. 이때부터 북한 내 매춘은 마약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북한에서 매춘이 가장 성행하는 사각지대, 과연 어디일까? 역전 앞이나 시장 옆에. 주력 교차점이 있는 이제 기차역마다 이제 소위 그 여인숙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곳은 다름 아닌 역전. 현재 북한에서는 불순물 녹화, 마약, 성매매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지만 우리가 본 실상은 그와 달랐다. 북한 통신원을 통해 입수한 북한 내부 영상. 성매매를 알선하던 여성이 단속원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역전 앞이나 시장 옆에. 그것이 결국은 남한식으로 말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여기로 말하면 모텔이나 여인숙이나 그건 같은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어떤 게 뭐 옥수수, 이 국수 뭐 한 1-2kg 두고 가서도 하룻밤을 자고 오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올 정도로 지금 경제난에 따른 이 정말 비극이라고 봐야지. 이처럼 역전 근처에는 성매매 소개업자와 건물 대여자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날 정도라는데,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영상 속에서 성매매 알선 현장이 포착됐다. 여기 되게 숙박했어. 잘 쓰는 게 얼마게? 1,500? 사람 많어, 거기? 혼자해. 계속 이어지는 성매매 소개업자와 한 남성의 은밀한 협상. 지금 뭐가 이랬을까요? 야, 안전하지. 자기네 집에 있어? 아니,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집에 식구 많았어? 아니, 남편하고 부부 아니. 성매매 소개업자는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이곳이 바로 건물 대여자의 집. 경악스러운 건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 민가에서 낯뜨거운 성매매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좀 얼굴도 뺀뺀하고 몸매도 괜찮은 여자가 한 번 하게 되면
10,000원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걸로 먹고 살죠. 2000년도 초반에도 쌀을 3,000원 정도 했으니까 쌀 3kg 값은 벌잖아요. 생활난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죠. 밥 한 끼 때문에 내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북한에서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성매매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내의 불륜을 대놓고 눈감아주는 남편도 많다고 한다. 남편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굶어 죽기보단 낫잖아요. 새끼를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해를 해야지. 그럼 보리가 없는데. 문제는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들이 변변한 치료도 못 받다 보니 북한 내 성병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쩌면 아시아에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전문가의 충격적인 의견. 북한의 그 에이즈나 뭐 이 성매매나 그다음에 마약이나 이거 여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가 기본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프리카가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북한이 제일 많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북한 여성들 성병을 마약으로 치료한다는데, 솔직히 여자들이 성병이 많아요. 몸파는이라든지 빙두나 아편이 그 성병에 많이 이용이 돼요. 아편이라는 자체가 염증 제거를 해요. 그 성병을 막기 위해서 몸 안에다가 아편물을 해서 세척도 해내고, 남한처럼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여성들의 일탈은 평양도 예외 없다. 북한 속 부의 상징인 평양에서는 여성들이 품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성을 팔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의 물가 수준은 거의 중국보다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소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 그런 이제 그 매춘이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특권층들, 뭐 간부직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은 특권층들은 그 여성들을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거죠. 어린 소녀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매춘.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까지 북한 여성들의 성이 팔려가고 있다는데, 이른바 현대판 성노예, 인신매매다. 중국 사람들은 탈북자로 보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노예처럼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작진은 북한 여성들의 성매매 수출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천안으로 향하는데, 제가 알기로 많게는 요즘 한 200만 원, 1년 전만 해도 한 95만 원, 100만 원. 이래서 북한에서 15세에서 한 21세, 23세 뭐 이런 사이의 여자들을 중국으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오는 거죠. 보통 중국으로 팔려간 소녀들은 성매매업소 또는 화상채팅업소로 보내져 낮에는 성매매를, 밤에는 화상채팅으로 돈벌이를 한다는데, 그런데 기막힌 건 소녀들이 누구와 화상채팅을 하느냐였다. 그 대상자는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닌 바로 남한 남자라는 것. 지금 많이 줄었는데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이제 그 어떤 돈을 벌어야겠는데 그 화상 채팅이라고 그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내부에 있는 그 여성들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중국 여자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 화상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옷을 벗고 있는 어린 소녀. 그녀에겐 수치심보단 생계가 우선이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 수익의 일부가 북한 가족들에게 보내지기 때문이다. 내 하나가 희생해서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상 채팅을 해서 1년에 한국 돈으로 뭐 300을 한 달에 300을 벌면 18만 원 정도를 그 아가씨 북한 가족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북한에서 엄청난 돈이거든요. 어림잡아도 북한에서 한 거의 10년치 월급 될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자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알면서도 팔려간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알면서 팔려가는 성향은 내가 그렇게 해야만 꼭 살 수 있으니까
문제는 중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남한에 온 탈북 여성의 경우 북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다시 남한의 윤락가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싸게 매춘을 했다면 한국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 가족들은 너무 열악하고 또 매춘을 한 그 자체는 나쁘지만 북한 가족을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또 그것밖에 없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성매매. 이로 인해 많은 북한 여성들은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채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그릇된 매춘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부작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씨 왕조가 어떤 민생 경제보다는 뭐 핵과 미사일 쪽에 막 치중하다 보니까 이 민생 경제는 굉장히 이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그 피해는 북한 여성의 몫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너희들이 여기서 화상 채팅을 하고 몸 파는데 이게 너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힘들지 않냐. 근데 그들이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북한보다 낫습니다. 참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정부는 하루빨리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탈북민들, 이분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다. 내 가족이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말로만 우리가 이게 해서 과연 실현될까? 말보다 행동이 이제는 따라가야 될 때다. 최고 지도자 외에는 그 누구의 인권도 존재치 않는 나라 북한. 낯선 중국 땅에서 임신과 중절을 반복하면서도 이러한 생활이 북송보다 낫다고 고백한 한 소녀의 인생에는 언제쯤이면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 독재가 낳은 악순환의 고리 매춘. 언제쯤이면 북한 여성들 입에서 자유롭게 인권이란 단어가 언급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